일러스트레이터로 명암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아웃을 보여드릴 거고, 두 번째는 실제 주문하기 전에 파일을 어떻게 전달을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명암을 제가 만든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너비 9cm, 높이 5cm 짜리 명암을 만들 겁니다. Shift X를 눌러 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바꿔주고, Shift X가 이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좋게 검은색에 흰색 칠이 된 걸로, 지금 현재 이게 재단이 되었을 때의 사이즈인 거고, 명암 파일을 작업할 때는 하나 더 라인을 만들어 줍니다. F 컨트롤 F를 눌러주게 되면 제자리 붙여넣기, 사이즈를 사방 1mm씩 더 키워줄 겁니다. 그러면 92mm에 세로폭 52mm 이렇게 됩니다. 맨 뒤로 보내줄 거고, 속의 색깔은 없애주겠습니다. X 누르면 이렇게 색이 선택될 게 바뀝니다. 칠을 선택해 줄 거냐, 선을 선택해 줄 거냐. X 해가지고 색 없음. 지금 이게 현재 검은색 라인만 이렇게 쳐져 있는 거고요. 명암은 앞면과 뒷면을 보통 만들죠. 양면으로. 그리고 작업 파일 줄 때도 실제로 이렇게 앞면 뒷면을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주로 줍니다. 자, 레이아웃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로고는 보통 왼쪽 상단 아니면 오른쪽 상단 아니면 우하단 이런 식으로 가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통 내용물들은 5mm 재단선 안쪽 5mm에서 5mm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나오고 이상하게 잘리지가 않기 때문에. 대강 일단 놓고, 자, 이름, 자, 재료들이 있죠. 이 재료들은 기본을 8포인트로 맞춰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문자 크기를 8포인트. 명암 만들 때는 최소 6포인트에서 8포인트 정도로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름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서 좀 더 크게 해줄 수가 있겠죠. 6포인트보다 더 작아지면 글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최소 6포인트 이상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이름을 놓고, 직함, 그리고 전화, 이메일, 뭐 인스타그램 주소, 인스타그램 크기도 적당히 줄여주고, 일단 처음에 레이아웃을 할 때는 이렇게 보기 위해서 대강 놔줍니다. 그리고 이 라인들은 중간중간 선택이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묶어주겠습니다. 잠가주겠습니다. 컨트롤 숫자 2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안 되도록 잠깁니다. 빨간 놈 이 이름은 더 크게 다른 것들보다 한 11포인트로 해주고, 띄어쓰기 해가지고 빨간 놈 이런 식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두께감도 좀 더 두껍게, 원래 것보다 이 정도 두께로, 직함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두께로 해주고, 그냥 안 띄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것도 좀만 두껍게 한 단계 해주고, 그래서 음영을 좀 낮춰주겠습니다. 70%로 옅어졌죠. 그리고 이 기호는 좀 더 튀게끔 검은색 100%로 해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눈에 잘 띄게끔 이 빨간 놈 로고 색깔로 해주겠습니다. 아무것도 선택 안 된 상태에서 스포이드로
찝어주게 되면은 이 색깔이 들어오게 되고, 이거를 드래그해서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색깔이 여기로 들어옵니다. 팔레트로. 자, T를 색깔로 바꿔줄 거고, 이메일을 상징하는 E자, 알파 E자도, E자 대문자도 이 색깔로, 빨간 눈 로고 색깔로 바꿔줬습니다. 레이아웃을 할 때는 처음엔 대강 잡아주고, 그리고 서로 같은 것끼리 묶어주고 띄워주고 하면서 위치를 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가 그러면 한 세트가 되고, 이렇게 또 한 세트가 되고, 이렇게 한 세트가 되겠죠. 지금 밑에 있는 주소는 제가 실제로 그림 전시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실제 주소지가 아니라 이렇게 제가 그림 전시를 한다는 걸 좀 알려봤고, 여담이고, 그리고 글씨 크기는 지금 위에 글씨가 지금 8포인트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좀 더 줄여 보아 보겠습니다. 이거를 줄여도 될 것 같으니까. 좀 대비가 잘 안 나잖아요. 한 7.5%, 7.5포인트로 해주고, 이 주소지를 나타내는 이 글씨는 한 단계, 한 단계만 더 두껍게 하고, 이거를 7포인트로 맞춰서 한 줄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넘어가죠. 5mm 바깥으로. 최소 6포인트로 해야 되는데 6.5포인트 적당히 한 이 정도 모양 됐으면 될 것 같으니까 6.5포인트로 해주고 적당히 가운데로 맞춰줍니다. 완전 5mm 안쪽으로 들어올 필요는 없고 대략 5mm 안쪽으로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작업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좀 내려주고, 그리고 이 지금 너무 빡빡하잖아요. 이쪽이 이 로고가 특히나 들어가니까 좀 더 그러는데, 인스타 로고를 이거를 이렇게 묶은 상태에서 이렇게 사슬을 묶어주면 같이 비율대로 움직입니다. 4mm니까 4mm로 한번 해주고, 적당히 크기가 괜찮다 싶으면 그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두 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왕 두 줄로 만들어 줄 때는 이 양 끝을 맞춰 주면은 더 정돈이 돼 보이겠죠. 애매하기 때문에 딱 맞춰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맞춰주겠습니다. 이 간격과 이 간격도 맞춰주면 좋겠죠. 띄워주고, 너무 벌어져 있다 싶으면 좀 당겨주면 됩니다. 빨간 놈 이거 좀 겹치니까 로고를 기존에 하던 것에서 오른쪽으로 좀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로고가 너무 크면 전체 균형에서 무거워 보이니까 좀 더 작게 적당한 크기로 해주면 되고, 크기를 봐보면 지금 현재 높이가 1cm 정도 되죠. 여기 위 크기가 한 1cm 정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면은 실제로 했을 때 좀 큰 감은 있는데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정확히 1cm로 기항하는 거 맞춰 주겠습니다. 기준점을 여기로 잡아주고 높이를 1cm로 맞춰 주겠습니다. 여기 간격을 대략 눈찜장으로 그냥 봐주면 되고, 집적으로 여기
그리고 여기도 간격을 좀 맞춰줘야겠죠. 대략적으로 너무 세밀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작업을. 자, 이런 부분을 좀 왼쪽 커서를 쳐가지고 옮겨주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맞춰주기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눈짐작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동으로 하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살짝만 뭐 이렇게 했다고. 이 대리 글씨는 좀 너무 직함이 크니까 좀 줄여주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게 6.5포인트였죠. 이게 6, 뭐 좀 더 6.5, 7, 뭐 7로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이렇게 각 정보의 위계를 잡을 때 크기를 다 다르게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같은 게 없게끔.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면 크기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고, 그렇게 하면은 대비가 더 잘 되고 조화를 이루기가 쉽습니다. 대리 글씨가 좀 쳐져 있으니까 좀만 올려주고, 빨간 놈 글씨도 좀만 더 키워보겠습니다. 12포인트. 대비가 생기죠, 이렇게 하니까. 높낮이는 눈짐작으로 해주면 됩니다. 가운데다 놔도 되고, 사실 이렇게 뭉쳐서 하나로 보이게끔 하려면 좀 밑으로 내려와도 되고, 이렇게 해줬고, 앞면은, 자, 뒷면은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설명을 할 건데요. 레이아웃을 이런 식으로 잡았다고 치면 이제 첫 번째 디자인 작업은 끝이 났고, 이제 두 번째 작업 파일을 줄 때 유의할 점을 여기서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빨간색 바탕에 빨간 놈 로고를 흰색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일단 빨간 놈 로고 색깔을 흰색으로 해줬고, 자, 이 라인 있죠, 저희가 만들어 준 거, 재단선하고 작업선을 이렇게 구분을 해준 거고, 저희가 이거를 묶어 주겠습니다. 잠궈 주겠습니다. 컨트롤 숫자 2 눌러 가지고 이렇게 선택이 안 되게끔 해주고, 우리가 자, M을 누르면, 알파벳 M을 누르면 이렇게 네모 사각형 도구가 선택이 되고, 클릭을 아무데나 해주면 이렇게 너비와 높이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탕을 깔 때는 실제 재단된 사이즈보다 더 커야 됩니다. 자, 사방 1mm, 명암 같은 경우는 1mm씩 잘랐을 때 오차가 나기 때문에, 오차가 있기 때문에 1mm씩 더 키우게 되면은 너비가 1 플러스 1, 왼쪽에 1mm, 오른쪽에 1mm, 이렇게 해서 2mm가 총 더 늘어나게 돼서 92. 높이는 1mm 사방을 해주기 때문에 위아래 1mm씩 더 늘어나면, 자, 52m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축키 Shift X를 누르면 이렇게 칠과 선을 교체하는 효과가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Shift X로 해주면 되고, 여기는 이제 빨간 놈 로고 색깔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팔레트에 넣어놨죠. 이 색깔로 이렇게 찝어주고, 그냥 아무 위치에다 두고 컨트롤 Shift하고 대괄호 왼쪽 버튼 누르면 맨 뒤로 이렇게 오브젝트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선을 잠가줬죠. 선택이 안 되는데 여기서 컨트롤 알트 2를 누르면 전체 이렇게 묶어놨던 오브젝트들이 풀립니다. 그럼 선택이 되죠. 이 빨간색 오브젝트와 같이 선택을 해주고, 기준이 될 오브젝트를 하나를 더 클릭을 해주면 파란색이 짙게 영역이 잡힙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기준이 잡힌 거고,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가운데 정렬로 이렇게 들어갔죠, 빨간색이. 아까 처음에 제가 이렇게 바깥에 작업선 라인을 따로 만들어 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이것 때문입니다.
이 작업선 파일들은 실제로 이제 전달을 할 때는 업체에다가 라인을 지워주는 건 아니고 안 보이게 가려주는 겁니다. 없음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 라인은 있어야 그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겨두는 거고, 영역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빨간색만 클릭을 해주면 빨간색만 선택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 검은색만 지금 잡혀 있는 상태고, 그 라인을 없음, 선 없음으로, 선 색깔 없음 됐고, 이렇게 영역은 표시가 되죠. 두 개가. 안쪽은 재단선을 의미하고 바깥쪽은 작업된 파일선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작업을 넘길 때는 항상 앞면은 앞면대로 이렇게 그룹을 지어줍니다. 컨트롤 G. 그러면 그룹이 됐고, 이렇게 하나만 선택하면 같이 딸려가죠. 자, 뒷면도 전체 드래그 해가지고 컨트롤 G. 그러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작업자가 이런 식으로 뜯어가서 어딘가에 놓고 출력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두 가지, 오늘 레이아웃과 이 작업 파일 줄 때 유의할 점을 알려드렸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 넘기기 전에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글씨들이 지금 이거 살아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5를 누르면 되고, 문자에서 윤곽선 만들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글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바뀝니다. 아웃라인이 따진. 기존엔 이렇게 했는데 효과를 주게 되면 이렇게, 이 글씨들은 이제 글씨가 아니고 그래픽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됐고, 이 상태로 넘겨줘야 글씨가 깨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굴림체로 나오죠. 그리고 견본에서 기왕이면 필요 없는 것들은 미사용 항목을 모두 선택해서 삭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인쇄 오류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한 방법이고, 혹시나 불필요한 색깔이 별색 같은 것들이 들어갔나를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을 이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저장을 해줄 때 대신에 이제 AI를 저장을 할 때 상대방 파일에 맞춰서 충분히 버전을 낮춰서 줘야 되겠죠. CC를 쓰시는 분들은 CS 버전으로 낮춰서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CS4 버전으로 주면은 대부분 인쇄 업체들이 다 인쇄를 해주는 것 같거든요. 일러스트레이터로 명암 디자인 파일을 만들어 보고 작업 파일을 넘길 때 유의할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림 개인전을 하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